네, 오늘도 시간의 거래 특징주 등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바로 광무인데요. 광무는 엔캠 아메리카와 리튬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시간호에서 역시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네옴시티죠. 관련해서는 한국테크놀로지와 NI스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테크놀로지는 서버산업과 함께 사우디의 공장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역시나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NI스틸은 모듈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29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의 방문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 재건 모멘텀도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소식에 주목을 받았고요. 역시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다음이 레몽레인인데요. OTT 라쿠텐 비키에서도 글로벌 1위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오름세 7% 강세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리바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사우디 자프라 가설공사의 수주 소식 속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제각각 개별 이슈들이었고요. 시장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시간의 거래에서는 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탑픽 뭘 꼽으셨습니까? 저는 현대리바트를 꼽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끌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쪽이란 말이에요. 네옴시티 쪽 특히 모듈러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많이 떴었는데 교집합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교집합이 있는 모듈러 사업이 특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뭐 금강공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시원시원하게 갔었던 그런 기억인데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모듈러 산업 중에서도 최고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앞서서 좀 들으셨다시피 과거에 카타르에 이제 해외 가설공사를 이제 수주를 했었다라는 이력 때문에 이제 좀 시간에서 좀 상승세를 이끌어 왔었는데 특히 이 가설공사라고 하면 이제 그 모듈러 산업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그 대규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NG라든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있어서 인부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어떤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설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수주를 이때까지 좀 받아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물산이 과거 카타르의 LNG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을 때 이제 한 550억 원 규모의 이제 수주를 받았던 이력과 현대건설도 이제 그 사우디 쪽에도 이제 진출을 했을 때 한 842억 원 정도의 이제 가설공사를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듈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히 수주를 받는다면 현대리바트가 먼저가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사실 모듈러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대규모 수주를 한 번도 받았던 적은 적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듈러 사업이라든지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현대리바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본론으로 본업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인의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존에는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구 산업에 대해서 좀 외형 성장을 하기를 위한 좀 발판을 마련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량도 빠지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이 좀 악화된다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만 모듈러 산업이라든지 가설공사 산업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주십시오. 차트가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 HTS에서?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과 차트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년 만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난 11월 15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안봉이 나왔습니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입니다. 역시 2년 만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 마지막 최근에 11월 15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움직임을 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저 차트의 움직임,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걸 잘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여러 가지 해석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인데 주임님 어떻게 해석하시죠? 저는 오히려 요새는 윗골이 달리는 종목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차트라는 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일단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윗골이가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가설공사라든지 이런 그 얘기를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뉴스로 한 번씩 계속적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그래도 다시 한 번쯤 뉴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에서 뉴스로 올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누군가가 있다면 뉴스로 올려주면서 2년 만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주식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물려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에 지금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비교 차트를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 사실 근데 좀 윗골이 달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수급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만약에 좀 물론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10,000원 밑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빈 주임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나란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속에서도 카카오뱅크는 상승 전환을 했고요. 특히나 외국계에서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쪽에서는 SM의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리오프닝 또 의류 관련해서는 더네이처 홀딩스의 6일 연속 집중 매수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농기계 관련해서는 대동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음은 동국산업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인데요. 올해 니켈도 금강판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체크해 보시죠.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우크라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기관은 그 관련주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11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기관은 그 안에서 제주항공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기관도 역시나 빼놓지 않고 네옴시티 관련주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7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철강주로는 DSR 제강의 10일 연속,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YM텍까지 4일 연속 수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들의 공통점은 건설기계,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한 종목들을 동반해서 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에는 최근에 좀 내수주들이 계속 있네요. 더 네이처홀딩스를 비롯한 종목들도 꾸준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탑픽 외국인 순매수에서는 뭘 꼽으셨습니까? 전 동국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동국산업 하면은 다들 사실 풍력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회사, 연결 자회사로 이제 풍력 관련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신사업 쪽으로는 이제 2차 전지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동국산업이 이번에 신사업으로 좀 진출한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중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배터리 케이스 소재 쪽에서는 니켈 도금 강판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사업이 이제 앞으로 증설화하게 되면서 이제 완공될 예정이 2024년 하반기로 좀 많이 멀 시점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니켈 도금 강판 쪽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가 좀 필두로 되어 있는 산업이죠. 네. 사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들도 사실 계속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좀 집중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국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것이 사실 이 글로벌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동국산업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한 5개에서 6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국산업이 그리고 작년쯤 이제 그 새로운 신규 산업으로 좀 텅스텐 기업을 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텅스텐이라는 소재라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텅스텐이라는 것은 특히 방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소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텅스턴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러시아랑 중국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랑 중국에서 물론 이제 중국이 미국에 좀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이 냉전 체제가 계속적으로 좀 분위기가 현상이 된다면은 사실 이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좀 우회해서 좀 수급을 가져와야 될 건데 네. 그리고 사실 이 한국에서 이 동국 산업이 생각보다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텅스텐 확보 전쟁 시 좀 이런 우위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동국 산업이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철강 쪽인데 이 철강 쪽에서 지금 중국 계속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철강석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단 말이야. 앞서서 뭐 수급에서도 보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철강 산업이 계속적으로 조명받는 점을 봤을 때 본업도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550원, 목표가 같은 경우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로는 동국 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기관은 뭡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YM텍을 보고 있습니다. 네. YN텍이라는 그 폐기물 산업이 아니라 YM텍이라는 네, 기업입니다. YM택도 있고, 네, M택도 M택도 있고, N택도 예.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M택인데요. M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는 좀 한 1년 정도 됐었고요. 이 YM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라든지 ESS, 배터리 관련 릴레이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릴레이라고 한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ESS라든지 배터리에서 충전 방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실 충전 방전을 하면서 역류를 할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이 역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이 배터리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역류를 방지하는 제품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YM텍이 좀 특화된 부분이 이 릴레이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뭐 고기술력을 좀 발휘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 YM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고전압 쪽에서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YM텍이 거의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계속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ESS라든지 이 차량용 배터리 관련해서 이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또 커져가는 쪽도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버스라든지 아니면 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전압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YM텍의 릴레이라든지 이런 부품은 특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M텍은 지금 거래처로는 특히 국내 배터리 3사, LG, 삼성, SK 다 이제 배터리 3사를 거래처로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노스볼트라든지 해외 유명 거래처들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특히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시 중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 공시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신공장을 좀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릴레이 산업에 대해서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YM텍이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매출액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 중국 쪽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특히 이 상하이 스카이라는 이제 그 판매업자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또 홍콩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까지 남은 수주 잔액을 봤을 때도 4분기에도 좀 드라마틱한 계속 수출 성장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좀 실적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실적주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최근에 오늘 주가가 23,300원까지 오르면서 정고점들을 계속해서 상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혹시 없으신가요?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사실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요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오늘 장에서 좀 빠진다면은 여기서 밑에서 받아가는 좀 전략을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YM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성장폭이 계속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릴레이라는 것이 사실 좀 기술력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YM텍이 제조하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고마진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의심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YM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가 순매수한 종목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특징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관에 이어서 사모펀드도 현대, 롯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소템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방산 또 네옴시티 관련 기업으로 묶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요.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최근에는 자사주를 전량 처분하고 맞교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 신사업을 위해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에서 벗어나 2차전지 관련주로 재도약하면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추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XR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뉴프렉스에 주목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만나보셨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또 집중적으로 샀네요. 사모펀드 특징주는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저는 뉴프렉스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관련 부품주로 좀 많이 알고들 계실 건데 최근 들어 이제 메타버스 XR 기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뉴프렉스가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애플이 이제 XR 기기 쪽으로 진출한다는 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XR 기기 쪽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XR이라고 하면은 특히 내년 초에 특히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CES 2023년입니다. 특히 한 이맘때쯤마다 얘기가 나오는 이제 CES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벌써요? 내년이잖아요. 네, CES 맞습니다. 2월 1월 초로 1월, 2월. 알고 있습니다.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CES에서 좀 다른 점은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이니 아니면 폴더블이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이 됐던 반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열리는 메타버스 컨퍼런스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이 좀 주목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프렉스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받아왔었냐. 특히 이 뉴프렉스가 오큘러스의 대부분의 그 오큘러스에 이 뉴프렉스가 만든 FPCB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 오큘러스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보급형에서는 카메라가 한 4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PCB가 한 4개 정도 이제 탑재가 됐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XR 기기에서는 그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그 오큘러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개수가 10개가 넘습니다.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카메라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카메라가 확대가 되면서 FPCB 개수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나온 내년에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4개 정도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개로 훨씬 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FPCB에 대해서 뭐 카메라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배터리 쪽에도 FPCB가 들어갑니다. 뭐 전력 관리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배터리용 FPCB도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종 정도로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사업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핸드폰에서 이제는 XR에서 또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까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 변동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방어가 가능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한 8,0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11월 달부터 꾸준히 며칠 하루 이틀 3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XR 중에서도 좀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차트의 모습을 흐름을 보이는 것이 다른 이 X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으로 특이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관련주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OLED라든지 이런 좀 간접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밖에 없지. 사실 이런 뉴프렉스가 만약에 애플이 좀 진출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 직접적인 부품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장주 기업이라고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 CES 모멘텀을 보고 네. 지금부터 관심을 갖자. 대표 XR 주식이다. 맞습니다. 12월에 가면 좀 늦는다. 오히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는다라고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한 12월 말부터 CES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프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